진해가 새끼용을 잡아먹으려고 오고 있는데 진해와 싸우려면 어떤 성물이 필요한가요? 진해하고 싸우려면 가장 좋은 게 바로 닭이에요. 진해 잡을 때 항아리를 묶고 닭피나 닭대가리를 넣어놓으면 진해가 그 닭대가리하고 닭피를 먹기 위해서 항아리로 다 들어와요. 이게 진해 잡는 방법이요. 닭도 진해를 먹고 진해도 닭을 먹어요. 그래서 진해가 닭피를 보면 환장하는 겨. 닭피를 보면 진해가 환장하는 이유는 전투적 싸움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닭도 마찬가지로 진해를 보고 환장해요. 살아있을 땐 진해를 다 죽여버리나 내가 죽을 땐 내 몸은 바로 진해들이 다 뜯어먹는 게. 그러니까 서로 살아있을 때 강할 때 서로 간에 네가 강하고 내가 강하고 네가 강하고 내가 강하고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꺼비요. 두꺼비가 진해를 또 잘 잡아먹어요. 진해는 두꺼비를 가죽을 못 뚫어요. 아무리 도구로. 그러나 두꺼비는 혓바닥을 팍 쏴서 진해를 팍 낚아채서 꼴깍 삼켜버려요. 그래서 두꺼비가 바로 진해를 잘 잡아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잽이 되는 상태야지요. 두꺼비가 몇 배요? 한번 생각해봐. 이 두꺼비가 얼마나 크고 진해가 얼마나 커요. 보면은 두꺼비가 한 10대 1 정도가 되니까 잡아먹고 닭이 거의 30대 1 정도 되니까 잡아먹는겨. 근데 여기는 바로 진해가 14, 그 다음에 용이 1밖에 안 되는 형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호랑이요. 절대 강자는 호랑이요. 자연의 용 빼고 물에서 빼고 산을 통해서는 절대 강자가 바로 호랑이가 돼요. 지금 한번 제가 말을 할 때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소리가 들려요? 우렁차게 울리고 있어요. 지금 파장음 속이 일어나잖아요. 막 뭐가 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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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걸 잘 보세요. 용 성물은 사용하지 않나요? 첫째가 진해가 14배나 돼요. 그런데 큰 용 성물을 사용하려면 14배짜리를 써야 돼요. 그럼 용을 여기다 14배짜리를 딱 설치를 한다던가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금액, 용의 금액. 설치하기도 어렵고 용이 그만큼 커야 돼요. 그리고 용과 진해의 싸움에서 보면 용이 이길까요? 진해가 이길까요? 한번 생각해봐. 용하고 진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 생각 안 해봤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진해하고 용하고 싸우면 1대 1로 싸웠을 때 어지간하면 용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총무님 저하고 싸워요. 그 대신에 팔 하나만 써요. 저는 발과 손 4개를 다 쓸게요. 용이 발이 몇 개요? 4개요. 진해 발은 몇 개요? 수십 개요. 원펀치만 해도 수십 방이요. 그리고 앞에서 용은 불을 쏜다지만 진해는 바로 독이 있어요. 독침. 불 조금 피하고 칙 쏴버리면 돼요. 이렇게 꽉 물어서. 그리고 진해독을 주입하면 용 뼈까지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용과 진해가 싸울 때 같은 크기였을 때는 진해가 이겨요. 이걸 명심 또 명심하세요. 용의 가장 큰 단점은 대가리만 잡아버리면 죽는겨. 그런데 호랑이는 단점이 별로 없어요. 대가리 잡아도 얘들은 발톱으로 긁어버려요. 용 발톱은 여의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겨. 원펀치밖에 못 하는겨. 그런데 진해 원펀치 해도 안 죽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현재 호랑이 성물 놓기 전 기는 어떤 상태였나요? 아까 호랑이 성물을 놓기 전에는 기가 살기가 있어갖고 다 죽었어요. 이렇게 엘로드 좀 줘보세요. 여기가 명당이었었는데 저 진해의 살기 때문에 아까 요렇게 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렇게 돌아요. 우측으로 자체가. 호랑이가 다 잡아서 그래요. 호랑이 쪽으로 가면 더 세게 돌아요. 이렇게 다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호랑이를 놓은 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했더니 그때 바로 기가 이렇게 돌았던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돌았는데. 그 다음에 호랑이로 귀신기, 살기를 죽이지만 충북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산 30-1 마이산에 호랑이를 놨는데도 차단이 안 되면 제가 마이산에 가서 직접 진해를 죽여야 돼요. 이때 진해를 죽인다는 것은 자연계를 깨는 거예요. 완전히 저 산의 전기를 끊어놔야 되고 죽여버려야 돼요. 그럼 전 진해 때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기가 죽어버려요. 저는 그것까지는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의뢰자의 편이에요. 의뢰하면 의뢰자의 편으로 죽여버려요.
그러나 다행하게도 호랑이를 놈으로써 제가 진해를 죽이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진해를 죽이는 방법은 이것은 엄청난 비기 방법이에요. 진해를 잡기 위해 어떤 호랑이 성물을 선택해야 하나요? 호랑이를 선택할 때는 저 진해하고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는 호랑이. 그래서 저는 시라소니를 선택했어요. 이게 시라소니예요. 호랑이가 큰 것은 큰 호랑이라고 하지만 시라소니는 바로 작은 호랑이를 말하는 겨. 그러면서도 떡대가 쩍 벌어진 거. 그리고 맷집이 이빨이 좋아요. 맷집이 좋은 건 목이 두꺼우면 맷집이 좋은 겨. 항시 싸울 때 목이 얇으면 맷집 한 대 맞으면 그냥 쓰러져요, 기절하고. 그래서 제가 깡패들한테 한 대 맞으면 저 기절해요, 목이 얇아서. 근데 이 호랑이는 맷집이 좋아갖고 목이 두껍다는 건 충격 흡수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맷집이 좋아요. 그리고 얼굴이 짱짱해요. 성장하면 엄청나게 강한 호랑이가 돼요. 그래서 시라소니를 선택했어요. 큰 호랑이는 동작이 뜨지만 시라소니는 엄청나게 동작이 빠르고 날카로워요. 이렇게 들어가요. 아주 강하게. 그래서 시라소니를 선택했던 거예요. 이쁜 거 필요 없이요. 그리고 너무 강한 호랑이를 놓으면 오히려 저걸 잡아먹고 이 새끼용을 잡아먹게 돼요. 그래서 시라소니가 딱 맞아요. 아시죠? 시라소니가 얼마나 잘 싸웠는가. 김두한보다도 잘 싸웠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호랑이에서 진해를 다 잡는 건 아니에요. 기가 없으면 못 잡아요. 진해를 잡을 수 있는 호랑이여야 하고 호랑이에 저만을 하고 진해를 잡게 해야지 그게 가장 완벽해요. 왜냐하면 눈을 안 뜬 상태에서 진해를 잡으면 봉사가 진해를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저만을 하고 호랑이를 놓고 저만을 하고 진해를 바로 잡게끔 만들어요. 진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성물을 사용할 때 어떤 방향으로 둬야 하나요? 호랑이 얼굴이 여기에 있어요. 진해 얼굴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면 호랑이가 진해가 이렇게 찝으로 올 때 바로 호랑이도 진해 얼굴을 상대해야 돼요. 아무리 무서운 것도 호랑이가 있으면 눈을 짜려보면 함부로 못 대들어요. 진해 입과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진해 꼬리 쪽을 보거나 몸통 쪽을 보면 진해 독이빨로 호랑이를 물게 되고 호랑이는 죽는 형국이에요. 진해는 이렇게 꼬부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호랑이가 진해 꼬리 부분이나 이 부분을 잡게 되면 진해는 거의 360도 회전이 되잖아요. 회전으로 호랑이를 물게 되면 호랑이는 죽게 되는 겨. 그래서 독리만 잡으면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랑이가 봐서 진해가 오면 이빨을 무는 게 아니요, 대가리를 무는 게 아니라 호랑이들 싸우면 뭐냐면 싹 뉘어서 이렇게 올라버려요. 이렇게 올라서 이빨 있잖아요. 이빨로 이렇게 쳐버리는 겨. 그럼 대가리를 딱 잡고 하늘로 푹 올라가는 겨. 진해가 힘을 못 쓰게. 그리고 뚝 떨어지는 겨. 그리고 꽉 물어버리면 진해 목이 똑 달아나는 겨. 그러면 독을 잃어버린 진해는 힘을 못 쓰고 죽는 겨. 호랑이 성물을 고정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까 나왔지만 호랑이 밑이 든든해야 돼요. 단단해야 되면서도 포근해야 돼요. 물이 없어야 돼요. 물이 없고 해야지만 진해하고 싸우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석회를 써요. 그래서 호랑이 성물 아래 힘을 받아야 하므로 예를 들면 진해하고 싸울 때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푹 빠지는 수렁에서 빠지면 호랑이도 진해하고 못 싸워요. 그래서 힘이 단단해야 되고 단단한 상태에서 확 밀어버려서 붕 떠서 진해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생색회를 이용하면 땅이 단단해져서 호랑이가 땅을 디딤하기 좋고 또 열이 발생하여 열호랑이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진해가 불에 약한 거 알죠? 진해 많을 때는 불로 잡는 겨. 그럼 다리가 다 타버려요. 바로 진해가 많은 데는 횃불로 이렇게 하면 다 뒤져버려요.